오늘 뭐 대통령님께서 거의 뭐 독설 라이트 수준으로 기자회견을 하셨죠. 한 2시간 반 정도, 제 방송 시간하고 거의 비슷한 길이를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기자회견 생중계를 저도 좀 봤는데 뭐 기자들이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도 뭐 질문이 끊이지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질문을 못한 이런 기자들도 뭐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쉽게 언제나 대통령님 이제 기자회견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렵지 않은 언어로 또 정확하고 정밀한 표현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국정 어떤 방향, 국정 현황을 참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참 타고난 저는 정치인이다 그런 생각이 기자회견 하실 때마다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끝나실 때 기자회견 좀 자주 하자. 근데 이제 참모들이 말리는 모양이에요. 사실 뭐 기자회견이 대통령 입장에서건 뭐 참모들 입장에서건 상당히 부담스럽죠. 어쨌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대통령께서 너무 이제 또 자유분방하게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참모들 입장에서는 이제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진짜 피말리는 시간일 거예요. 그게 말 한마디만 이제 실수를 해도 뭐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들고 일어나서 물고 뜯는 판이기 때문에 참모들은 진짜 피말리는 시간이 대통령님 이제 기자회견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하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참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기자회견 안 하면은 뭐 힘들 일이 없는데 굳이 뭘 해야 되느냐. 문재인 같은 경우엔 거의 기자회견 안 했죠. 댕댕이님, 진짜 욕 안 하려고 했는데 씨박 좀 제발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문조털레유 당을 만들어 거기서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잼통 그만 팔고 곁들여서 문조털레유송 대박나기를. 네, 감사합니다. 문조털레유송이 하루 만에 이제 그 조회수가 5만을 돌파를 했어요.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아이돌급 조회수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5만을 돌파해서 한 10만 내일이면 한 10만 정도 돌파하지 않을까. 점점 이제 탄력을 받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목표가 이제 100만 이상 조회수를 좀 기록을 해서 널리 전당대회 전까지 문조털레유송이 널리 알려지기를.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조털레유송을 또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홍보를 잘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뭐 이슈 전파사, 한국일보 이슈 전파사 보는데 채팅창에도 문조털레유송 나왔다고 막 홍보를 해주시고, 오늘 김정현 기자인가요? 김정현 기자도 문조털레유송을 들어봤다고.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마음껏 트세요. 제가 이거 뭐 저작권이 없습니다. 저작권 풀입니다. 복만삼님, 대통령님도 까왕님처럼 기본 3시간 방송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미칠 노릇인 거죠. 우리 참모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말리는 모양인데, 뭐 대통령께서는 자주 하시고 싶은 모양이에요. 기자 자주 만나자고 기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참 이재명 대통령님 밑에서 일하는 게 진짜 극한 직업입니다. 진짜 힘든 직업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이죠. 대통령의 뜻을 왜곡해가지고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그런 이제 보수 언론들이 예전에 이제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뉴미디어까지 그러고 있죠. 특히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하고 매블쇼가 거의 뭐 가짜뉴스의 온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통령 뜻을 지멋대로, 이게 해석의 문제도 아니에요. 해석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게, 뭐 예컨대 이제 합당 문제 같은 경우에 유시민이 매블쇼 나와가지고 이게 뭐 대통령의 뜻이다, 자기가 그렇게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고, 그래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SNS도 많이 하시지만은 대통령님이 직접 기자들과 국민들과 만나서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기회들이 많은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가짜 뉴스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기자회견 하시는 모습 자체가 이게 이제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한 형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우리 국민들이 궁금했던 특히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둘로 나눠져서 지방선거 평가에 대한 논란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문조털레유 파는 지방선거를 뭐 마치 승리한 것처럼 뭐 정청래가 잘한 것처럼 약을 팔고 있고 심지어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아니 김민석 총리가 뭘 했길래 도대체 참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른바 요즘에 뭐 친석이라고 그런데 친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친명이지. 우리가 김민석 총리를 좋아하는 거는 친명이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고 있으니까 김민석 총리를 좋아하는 거지. 뭐 김민석이라는 정치인 개인을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님보다 더 좋아하는 겁니까? 이재명보다 김민석이 더 좋다. 이런 분들은 친석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보다 정청래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친청파인 거야. 나는 이재명보다 조국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재명도 좋긴 한데 그럼 대통령을 안 좋아할 수는 없죠.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거기까지는 민주당에 반명 비명은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나는 정청래가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청빠. 그 다음에 나는 조국이 조금 더 좋아. 그럼 족빠. 그 다음에 나는 김민석 총리보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친석, 석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게 친석이라는 것도 말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친민이라고 해야 되지. 그지? 우리는 친민이라고 하자. 그리고 친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를 비롯해서 이제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미는 사람들이 나는 이재명 대통령님보다 김민석이 더 좋아. 이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은 민빠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 참 김어준이 이런 것도 이제 사기치는 거죠. 친민이 존재를 안 해요. 친민은 결국 친명인 거죠. 친명이 친민을 하는 거지. 그 친민이라는 별도의 어떤 정치 세력 내지는 지지 집단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친명과 친민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음 동의어야. 같은 말인 겁니다. 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걸 김어준이는 마치 친민이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은 뭐라고 해야 친강이라고 해야 되나? 친강이 있습니까? 혹은 저기 한준호 의원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친한이 있나? 친한이라고 그러면은 저기 그 한가발로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준호? 친호가 있어요? 친호가? 없잖아요. 우리가 김민석 총리건 박찬대 의원이건 박찬대 시장이죠 이제 박찬대 시장이건 강훈식 실장이건 한준호 의원이건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을 잘 받들어서 이재명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지. 만약에 지금 당장이라도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처럼 자기 정치하려고 든다. 그럼 다 돌아서요. 우리 뉴 이재명은 얄짤없어. 다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처럼 당대표 된 이후에 뭐 대통령 발목 잡고 지 목소리 내려고 하고 자기 무슨 뭐 대권 행보를 하고 뭐 이런 짓을 하면은 다 돌아서요. 저부터 돌아서 제가 제일 앞장서. 제가 김민석 제일 앞장서서 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렇고 한준호 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님 뜻을 잘 받드는 게 아니고 자기 정치하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고 이런 짓거리 하면은 그날로 아웃이에요. 근데 어떻게 친민이 있고 어떻게 친강이 있고 친호가 있고 이렇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김어준이 만들어낸 허상인 거지. 그래서 김민석 총리를 이게 당대표로 우리가 선출하는 문제는 뭐 김민석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오른팔을 당대표로 만드는 거야, 그냥. 이재명을 당대표로 선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을, 직을 하시면서 당대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의 분신을, 이재명과 가장 가까운, 이재명 세칸 이재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세칸 이재명을 당대표를 뽑는 거지, 우리가 김민석을 당대표를 뽑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논란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뭐 김민석에 대해서 요즘에 비난하는 털레반들이 뭐 김민석을 악마화하는 이런 여론전을 뭐 열심히들 하고 있던데,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죠. 예, 김민석을 까면 반명이다. 제가 어제 이제 이 슬로건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국일보 이슈전파사 방송을 보니까 우리 까미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 예, 석가 반명, 예, 석가 반명, 김민석 가면 반명이다. 이걸로 아주 도배를 하고 계시더라고. 잘하고 있습니다. 예? 매불쇼, 뉴스공장. 근데 그거 보면 안 되잖아. 아무튼 여러분들이 가시는 유튜브 채널마다 채팅창에 석가 반명, 예, 석가 반명, 우리가 이 반야신경처럼 이것도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요즘 이 문조털레유송이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제가 음악계로도 지금 진출을 해볼까 생각입니다. 노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제가 석가 반명, 예? 김민석을 까면 반명이다. 예. 석가 반명이라는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닙니까? 아니, 김민석을 초대 총리로 임명을 했는데, 대통령이, 참, 이낙연이래, 김민석이. 이낙연을, 총리로 임명합니까? 그럼 대통령 책임이지, 그게. 김민석 책임이 되는 거야? 이 어리석은 놈들이지. 근데 아무리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예, 이게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이런 털레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대통령님께서도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명확히 선을 그어주셨어요. 예. 김민석은 내가 보냈다. 예. 이재명 대통령님이 마치 뭐 당대표를 지명한 것 같은 뭐 이런 분위기다라고 저는 볼 수 있겠는데, 어쨌건 대통령께서 뭐 이른바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표현으로 하면 샤라웃을 해준 거죠. 샤라웃을 해준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답을 알려주고 투표를 해라, 뭐 거의 이런 수준의 투표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딴소리하고, 예, 정청래를 굳이 찍겠다, 뭐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반명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님 기자회견 소식 먼저, 예, 요 당대표 선거와 관련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오늘 이슈였으니까요. 관련된 내용 뉴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6.3 지방선거 닷새 뒤 열렸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한 차례 발표된 바 있지만, 오늘은 꽤 긴 시간, 꽤 상세한 내용으로 6.3 민심을 마주한 대통령의 견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길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6.3의 민심은 국민들의 경고라고 해석했습니다. 정청래 지도부를 향해서는 쓴소리를 참지 않았습니다. 야당 시절과 달리 집권 여당은 포용과 통합을 하는 그릇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으로 복귀할 김민석 총리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저 소식 정인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경고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경고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모든 것을 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길 곳을 졌다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제가 원래 정치 선거에서 중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되더라고. 더불어민주당이 16개의 광역단체장 중 12개를 차지했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걸 꼬집은 겁니다.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참지 않았습니다.
야당일 때와 집권 여당일 땐 달라야 한다며 포용과 통합을 강조했는데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을 게 있어 온 거지?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후보를 당이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걸 비판한 걸로 풀이됩니다. 당대표 출마를 시사한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선 또 다른 역할을 언급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정말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정말 큰 소리, 잡음 없이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 역할을 바꾸게 됐는데 전당대회까지 앞으로 약 2달. 친명 친청계 당권 경쟁에 보이지 않는 갈등은 이미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주여름님 문조털레유송 제 틱톡에 계정에 올렸어요. 아,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틱톡에 많이들 올려주시고 SNS에도 널리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보다 본인들의 이름이 본인의 네거티브죠. 예, 사실 문조털레유 이게 이제 김어준을 제외하고는 다 본인들의 이제 성을 따가지고 예, 그 이름을 정한 건데 그게 왜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그죠? 문조털레유 뭐 명석한 송강호 이게 뭐 화나지 않잖아, 그죠? 뭐 성을 그냥 저는 네이밍으로 했을 뿐인데 예, 이런 그룹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게 무슨 뭐 조롱을 한다 그래? 지네 그 이름이 조롱이야? 예? 존재가 조롱입니까? 참 제가 볼 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털도 조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털보라고 그 딴지 게시판에 가보면 지들끼리 와 우리 뭐 털보 형이 뭐 막 이러면서 놀더라고. 그리고 김어준이 자기들끼리 쓰는 애칭 아닙니까? 응? 제가 김어준을 조롱하기 위해서 야 김어준 저거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털로 가린다. 그리고 저놈은 털보다 뭐 이렇게 제가 이름을 정해준 것도 아니고 쥐들이 김어준이 좋다고 털보라고 부르면서 아니 이게 뭐냐 내로남불인데 뭐 내 털 남털 뭐라고 해야 돼 이걸 뭐 그런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쥐들이 좋아하는 말로 문재인 좋아하니까 조국 좋아하니까 김어준 털보 좋아하니까 털, 정청래 좋아하니까 청, 뭐 레구나 레. 그 다음에 유시민 유. 아니 이게 무슨 뭐 조롱이 됩니까? 이게 왜 여기에 왜 긁혀? 자기 이름을 보고 자기 거울 보고 막 화가 나는 거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근데 아무튼 예, 그 문조털레유가 문바들이 털레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 문조털레유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널리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을까. 예,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선거운동은 문조털레유를 초등학생들까지 이제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대성공을 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도 이런 이제 풍자송을 많이 만들었어요. 백자가수하고도 협업을 많이 해서 풍자송을 많이 만들었는데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 아, 무슨 노래였는지 기억이 하도 많이 만들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이제 그 제 실명을 공개하고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개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정가요 비슷하게 이게 회자되는 노래들이 많은데 그 초등학생들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예, 서동요처럼 초등학생들이 불러가지고 그 국민의힘 보수 진영 이제 까는 그런 노래였는데 막 진짜 초등학생들이 막 부르고 다니더라고.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조털레유도 그 가사가 아주 뭐 명확하죠. 예, 가사가 뭐 간명합니다. 일단 문조털레유 예, 욕을 해주고 문조털레유의 뜻이 뭐냐 그걸 바로 뒤에 설명을 해줘요.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이게 문조털레유다. 예, 딱 세 줄인데 가사가 너무 명확하잖아. 예, 이제는 그만 입 다물고 꺼져줘. 예, 이런 메시지까지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짧은 가사지만은 이게 이제 그 유행어도 그렇고 노래 가사도 그렇고요. 이게 사람들의 서동요처럼 이 구전이 되려면은 이게 복잡하면 안 돼요. 예, 멜로디도 단순해야 되고 이제 이른바 후크송이라고 그러잖아. 훅성이 강해야 되고 가사도 짧고 간결해야 됩니다. 예, 기리엄님, 까왕님 문조털레유에 대한 강한 이김송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거는 이제 유행되기가 힘들어요. 그럼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떤 민심, 시대 정신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조털레유가 유행한 거는 뭐 말이 재밌어서 유행한 게 아니고
우리 유권자들의 어떤 사회적 잠재 의식에 친문 세력들에 대한 이제 반감, 예, 문파들에 대한 반감, 이런 게 이제 내재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딱 건드려 준 거죠. 예, 원래 있었던 어떤 반문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민심에 제가 올라탄 거지. 이걸 뭐 제가 말을 재밌게 만들었으니까 유행어가 됐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대한민국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문재인 세력, 친문 세력들에 대한 거부감이 내재돼 있었던 거지. 그걸 그냥 올라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걸 억지로 막 보시면은 막 문조털래 유, 윤조털래 유강 막 억지로 거기다 막 갖다 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붙인다고 해결이 안 돼. 아무리 이걸 여러분들이 밀라고 해서 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래를 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뭐 명석한 송광호. 예, 이게 외우기 쉬우니까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무리 밀라고 그래도 그 이제 민심하고 일치되는 방향에서 그 노래를 만든다거나 장명을 해야 이게 성공을 하지. 그냥 제가 억지로 밀라고 해서 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민심에 올라타는 거다. 예, 뭐 정치인이나 방송인이나 이제 다 비슷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문조털레유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셔야 돼. 자꾸 뭘 이것저것 복잡하게 하지 마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선거 때 예, 자꾸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면 안 돼요. 예, 하나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제 머리에 각인이 되도록 하는 게 선거 때 가장 유리한 전술이에요. 그래서 문조털레유로 싹 정리가 이미 돼 있는 걸 자꾸 뭐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립니다. 그래서 포인트 하나만 딱 잡고 문조털레유 하나만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문조털레유 송 하나로 가는 거야. 뭐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뭐 선거 끝나면 이제 제가 재미로 많이 만들게요. 그런데 선거 때는 메시지를 복잡하게 내면 안 됩니다. 문조털레유 요 메시지 하나 가지고 문조털레유 석가반명 요거 두 가지죠, 그죠? 예. 정도님 문조털레유 채널 안 보기 꼬리 잡기 네 감사합니다. 요거 두 가지만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문조털레유 석가반명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밀고 나가면은 이번 이제 당대표 선거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대통령님께서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뭐 기자회견에서 쟁점 사안들, 정치적 쟁점 사안들을 뭐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죠. 예. 이겨야 하는 곳에서, 이겨야 할 때, 혹은 이겨야 하는 곳에서 졌으면은 그것은 최소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패배는 아니에요. 참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말을 요즘에 이제 유튜브 방송하면은 자막이 이렇게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튜버들이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실력이 없는 사람인지를 아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 자동 자막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 유튜브 방송을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문장으로 옮겼을 때, 즉 구어를 문어로 옮겼을 때 이것이 논리 정연하고 문법상 결함이 적으면 그거는 아주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K봉화연명님 문조털레유 석가반명 꼬리 잡았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 그 방송을 그대로 자막을 한번 깔아보세요. 그 자막을 보면 웃겨 아주. 그 유튜버의 정치 유튜버의 이제 수준이 딱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어 나는. 그러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치 비평을 할 만한 그런 정치적 식견이나 안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한번 자동으로 자막 처리를 한번 해보세요. 퇴근길 드라마님 문조털레유 노래 뉴스 전파사에서 언급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거의 글로 옮겨놔도 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책으로 바로 써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말을 하는 그런 정치인이나 유튜버, 정치 비평가들은 대단한 실력이 있는 거죠. 아마 저도 한번 자막 깔아보세요. 저 자신 있어요. 제 방송을 자막 깔고 보시면은 그 비문이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이나 이런 말이 극히 드물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완전히 문어체로 옮길 정도로 제가 뭐 정연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예, 오마주님 꼬리 잡았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어느 정도 실력이시냐면은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정치 비평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말에 대한 어떤 분석도 유심히 분석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그 말하시는 걸 그대로 옮겨가지고 책을 내도 거의 제가 볼 때는 교정을 안 봐도 되는 수준이에요. 말을 그대로 책으로 옮겨놔도 책이 된다. 그러니까 말이 책이 되는 경우 이건 이제 최고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단지 말을 잘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머릿속에 생각이 정연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막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횡설수설 막 두서없이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머릿속에서 다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옮겨도 책이 된다. 그럴 정도로 지적 능력이 저는 이제 탁월하시다. 그리고 이 언어 표현 하나하나가 정밀합니다. 정밀해요. 그러니까 뭐 과장해서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실제를 과소해서 뭐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승리냐 패배냐 지금 유튜버들이 그 유튜브 방송에서 논란하는 게 이런 거예요. 승리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다음에 패배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게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른바 이제 뉴 이재명 쪽은 패배라고 이제 논리 전개를 하는 그런 이제 비평가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털레반 쪽은 승리인데 좀 아쉽다. 그러니까 그 정청래가 했던 표현인 거죠. 승리는 큰 승리를 줬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주연님 문조털레우 석가반명 꼬리 잡기 가자. 네, 감사드립니다. 복만삼님 까왕님 뇌 버퍼링 방지용.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정청래도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선거 평가잖아요. 그게 국민들께서 큰 승리를 안겨주셨는데 서울의 패배는 아프다. 이게 이제 정청래의 평가예요. 근데 이게 큰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맞으면은 다수의 국민들이 우리가 이기긴 크게 이겼는데 그냥 서울만 졌구나 이렇게 느껴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아무도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13대 3으로 이겼는데, 물론 뭐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진 곳이 많아가지고 또 얘기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광역단체장 선거만 놓고 보면은 13대 3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사실 압도적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숫자로만 보면 압도적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예요. 근데 이 결과를 놓고 우리가 이걸 패배했다? 얘기하는 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패배냐 승리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명확히 정리를 해줍니다. 이게 14대 4인가요? 죄송합니다. 14대 4군요. 13대 3이 아니고 14대 4입니다. 정도님 석가는 반명 꼬리 감사합니다. 잡초의 꿈님 수고하십니다. 본방은 처음입니다. 밖에서 주로 제복 보았답니다. 본방이 훨씬 재밌습니다. 백두사님 눈치 보니 잡아야 할 것 같아서 꼬리 역시 감사드립니다. 12대 4, 12대 4입니다. 제가 좀 헷갈렸어요. 12대 4가 정확하고요. 그래서 이게 승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패배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논란이 격렬해지고 있는데, 림님 제 꼬리도 길어요. 석가반명 민주스피커 최평님. 근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명확히 이제 정리를 해주신 거죠. 그 명확한 정리는 뭐냐? 최소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과학적인 그리고 가장 적합한 선거평가라고 봐요, 저는. 저도 이제 승리다 패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뭐해.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걸. 뭐 이겼는데 진 듯하다. 그 결과는 이겼는데 느낌적 느낌은 진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의 평가가 정확한 거죠. 가장 정확한 평가예요. 최소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진 것은 아니지만
이겼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 이런 정확한 평가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한 논란은 저는 오늘 대통령님의 평가로 가장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길 곳, 혹은 이겨야 할 곳에서 졌기 때문에, 최소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성공은 아니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아주, 정밀한 저는 지방선거 평가라고 봅니다. 이겨야 할 곳에서 졌기 때문에,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라는 정확한 평가를 해주신 거죠. 이겨야 할 곳은 두 곳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것도 이제 정확히 대통령께서, 짚어주신 거예요. 예, 이겨야 할 곳은 평택이죠. 그래서 평택에서 졌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겨야 할 곳은 서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서울에서 지고 나머지를 다 이겼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지면 이 선거를 우리가 성공한 선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겨야 할 곳과 이길 곳을 우리가 진 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뼈아픈 지점이 아니냐. 그리고 그 패배의 원인은 뭐냐. 이것도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죠. 평택 선거를 둘러싸고 뭐 김어준과 김어준 따까리들은 합당을 하지 않아가지고 합당을 못해서 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합당을 못해서 진 게 아니라 민주당의 그릇이 작아서 졌다 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확한 지적인 거예요.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평택을이 되는 거죠. 평택을에서는 뭐 대통령께서 아주 구체적으로까지 뭐 김용남 후보를 직접 거론한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뭐 김용남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집권 여당이 되면 그릇이 커져야 되는데 이거 뭐 너 딴 데서 왔지. 유시민을 거의 대놓고 깐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홍영기님, 크루즈 갔다 왔더니 구독자 수랑 동접자 수 엄청나네요. 축하드립니다. 8월에 꼭 문조털레유 급환불 당대표 정청래 청산하는데, 모두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화전사리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왜 갑자기 이게 꼬리 잡기 열풍이 불어가지고, 저를 또 힘들게 하십니까? 소호사님, 어쩔 수 없군. 정도님 꼬리 잡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평택을에서 민주당이 편협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친문 386들의 진영 정치예요. 이 진영 정치, 패거리 정치,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개파 정치, 밥그릇 정치인 거죠. 자기 밥그릇만 지키면은 된다라는 이런 이기적인 이런 정치 때문에 민주당이 평택을해서 패배를 하게 된 거죠. 뭐 당에서는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어렵게 영입한 김용남 후보를 뭐 과거의 발언이나 과거의 행태를 가지고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너는 저쪽에서 왔으니까 너는 기회주의자다. 언제든지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게 다 유시민이 했던 말들 아니에요. 그걸 뭐 대통령님께서 아주 뭐 직설적으로 유시민을 거의 디스하는, 저는 뭐 그런 오늘 기자회견 발언이 아니었나.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아직도 유시민 타령하는, 김어준 타령하는 자들은 저는 반명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당원들도 이제는 우리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제는 저는 깨닫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털레반 30%, 친명 30%예요. 친명이라기보다는 이제 순명이죠. 난 다 싫고, 난 문조털레유 싫고, 나는 이재명만 좋아, 김민석만 좋아, 강훈식만 좋아, 이러는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있어요. 이재명 외에는 다 싫어. 나는 문조털레유 너무 싫어. 그래서 친명 반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민주당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주로 뉴 이재명이라고 보면 최근에는 언급이 되는 그런 분들이고, 최한욱 TV를 시청하시는, 그리고 혹은 최한욱 TV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체로 이런 성향이죠. 예. 친명 반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근데 이런 성향은 민주당 지지층의 한 30%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30% 정도가 친명 반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뭐 어찌 보면 이제 강성 친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유권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주로 이제 최한욱 TV 시청자들인 거죠. 그러고 또 이제 털레반들이 있어요. 뭐 얘네들은 이제 반면까지는 아니고 겉으로는 하여튼 뭐 친명을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이제 친문인. 뭐 좋게 얘기하면은 친명 친문 이런 성향 친명 친문은 아니구나. 비명 친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털레반들인 거지. 이 털레반들이 한 30%예요. 그럼 나머지 40%는 뭐냐? 예. 복만삼님, 어떻게 해서든 1시까지 방송하게 만들려는 개구장이 까미님들. 이게 좀 그런 수법인 건가요? 예, 슈퍼챗을 계속 소개해가지고 시간 연장,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한 겁니까? 그럼 나머지 이제 40% 유권자들은 친명 친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거의 뭐 그런 수준인 거야. 그래서 문재인도 어쨌건 뭐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니까, 좋고, 그러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뭐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우리 당원들, 유권자들의 한 40% 정도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정치에 대한 정보를 주로, 빅스피커를 통해서 획득을 하기 때문에, 뭐 특히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나 조블쇼, 뭐 이거 보시면은 거의, 거기서 이제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뭐, 저 같은 채널이 있다라는 거는 존재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지, 어찌 보면 약간 이제 저가녀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40%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털레반들 쪽으로, 가스라이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김어준과 최욱의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가 60% 이상 지난 당대표 선거 때 득표를 한 거지. 그러니까 정청래도 친문인 줄 알고, 이분들이 다 이제 그 정청래 쪽에 투표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60% 이상, 정청래가 득표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문재인이 한 발언, 김어준이 한 발언, 정청래가 한 발언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신지선님, 오늘 낙선 인사하는 김용남님 보고 또 한 번 울었습니다. 김민석 대표님 만들고 김용남님 꼭 국회로 올릴 수 있게 힘을 모아봐요. 네이버 카페 더불어용남 가입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용남 카페가 팬클럽이 만들어졌어요. TV님 감사드립니다. 김용남 후보는 앞으로 미치고 뒤로 남는 그런 장사를 하셨네. 비록 뭐 이번에 금배지 다른 데는 실패를 했지만은 팬클럽까지 지금 생기는 단계가 됐습니다. 진짜 이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큰 정치인으로 성장을 했으니까 김용남이 사실을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김용남이 승자예요. 그 숫자상으로야 뭐 유이동이 이긴 걸로 보이긴 하지만은 그거는 뭐 구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평택을은 이제 김용남께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김용남 후보도 저도 뭐 낙선 인사하는 영상을 봤는데 김용남 후보도 낙선 인사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2년 뒤에 내 거니까. 평택을은 2년 뒤에 김용남 거니까. 뭐 조지리가 거길 또 나오겠습니까? 뭐 저기 그 월세 계약도 1년만 했는데 또 조용히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또 헛발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조지리만 와서 조지지 않으면야 뭐 유이동하고 김용남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김용남이 질 수 있는 지역구가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2년짜리 어음을 써준 거다 유이동한테. 그 뭐 평택을은 김용남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이번에 안 됐지만은 평택에 확실히 알박기를 해놨기 때문에 뭐 김용남 후보는 크게 손해 볼 건 없다. 그 대신에 이제 그 팬을 얻었잖아. 민심을 얻었잖아요. 김용남은 민심뿐만 아니라 명심까지 얻은 거 아닙니까? 상호님 최평 수령의 지시로 이현주 의원 당장 사퇴. 청래 옆에 앉아있으니 털냄새가 싫어요. 요즘에 제가 좀 무서워요. 뒤에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KMJ님 문조 털레 유송 대박. 네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 김민석 총리한테 지난번 방송 때, 그 대학생들 만나가지고 못 만날 이유 뭐 있냐 얘기 들어보고, 뭐 설득할 수 있는 건 설득을 하고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고 해야 되지 않냐. 제가 그게 뭐 며칠 전에 그 말씀 드렸죠? 그저껜가 그 말씀을 드렸어. 아니, 근데 다음날 김민석 총리가 바로 대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안 그래도 이제 유시민이 무슨 간첩 네트워크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민석 총리님의 행보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도님, 이번 선거의 월척, 인간 김용남. 네. 더 큰 이제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갖고 약간 부담스럽다고 또 유시민이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야, 이거 봐라. 응? 지금은 이제 8만 됐어요. 예전에 5만, 6만 유튜버라고 저를 무시했는데, 뭐, 시청률도 얼마 안 나오는, 뭐 그런 유튜버,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오는 유튜버라고 그러더라고. 무지랭이님,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많이 나오는데, 이제? 뭐라고 그럴래나? 그래가지고, 김용남 의원이 김용남 의원이 아니라 김민석 총리가 간담회를 해가지고, 제가 약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거 또 유시민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이 맛쪽의 영감님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또 개수작을 할래나. 이거 봐라, 간첩 네트워크가 돌아가고 있다. 또 이따위 얘기 할래나. 이제 걱정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오늘 이현주 최고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또 사퇴를 해버렸어. 제가 월요일날 사퇴해라 그랬잖아요. 예? 그 목요일 방송 때 지방선거 평가하면서, 월요일에 사퇴를 해라, 이현주 의원. 그 최고위원들 뭐하냐. 그리고 우리 킨원주가 제일 먼저 사퇴해라. 제가 이현주 의원 도와드린 거예요. 뭐든지 먼저 해야 그 선점 효과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스포트라이트. 오늘 뭐, 뉴스 많이 나왔더라고. 이현주 의원 저한테 한턱 내야 됩니다. 월요일에 사퇴를 해가지고, 아침부터 뭐 이현주 의원 막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데, 완전히 떠버렸지 뭐. 예, 은진님. 이번에 김용남 후보 다시 봤어요. 제 주위에 김용남 후보 많이 응원했는데 안 돼서 다들 속상했어요. 이번에 당대표 김민석 총리가 꼭 되도록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월요일날 사퇴를 하라고 그랬는데 진짜 사퇴를 해버리니까. 아니, 우리 맛쪽의 영감님, 예, 유실금 어르신 지금 완전히 뚜껑 열려가지고, 이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제가 조만간에 매불쇼나 뉴스공장이나 또 한 번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맛쪽의 영감님이. 내 말이 맞지 않냐. 이 간첩 네트워크, 그 가평에 간첩이 하나 있는데, 그 간첩의 지시에 따라서 총리가 움직이고, 최고위원이 움직이더라. 그 자료화면까지 띄워줄 수도 있어요. 자료화면 띄워놓고, 이거 봐라, 증거가 여기 있다. 이놈이 목요일날 사퇴하라고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월요일날 사퇴를 하고, 목요일날 누굽니까? 김민석 총리가 대학생들 만나야 된다 그랬더니, 김민석 총리가 직접 대학생 만나고, 이거 봐라, 이거 간첩 네트워크다. 이번에 일망타진해야 된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개수작을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뭐 걱정이 들 정도로. 이게 너무 이심전심이 돼가지고, 예, 진짜 최신명심입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예. 그리고 뭐 대통령님께서 오늘 기자간담회 때 하신 말씀도 거의 뭐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야기하고 큰 차이가 없죠. 예? 최신명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뭐, 지방선거 평가나, 또, 김용남, 평택을 선거나, 서울 선거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 대한 입장, 예. 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뭡니까, 부정선거 문제, 예. 부정선거가 아니죠. 선관위 사태에 대한 입장. 이게 뭐 거의 똑같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냥, 제가 거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어둠의 대변인, 예? 밤의 대변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뭐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민망하게. 네. 올빼미님, 통님은 김민석 당대표를 간절히 바라시는 듯. 네,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밤의 대변인이지 제가. 예. 그럴 정도로 요즘 아주 너무 이게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갖고,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예, 이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채우기처럼 또 이제, 이게 조중동에 또 이름 나오고, 예, 또 나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앞으로는, 빅스피커로서, 예, 어둠의 대변인으로서 조금 더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채우기처럼 뭐, 막말해가지고, 뭐, 탱크가 어떠니,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제, 조중동에 먹잇감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예,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 예, 욕도 좀 삼가하고, 예, 박종호님, 곤님, 예, 감사합니다. 예, 욕도 좀 삼가하고, 막말도 좀 삼가하고, 유머도, 농담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죠, 제가? 안 그럽니다. 저는, 예, 구제불능이에요. 아무리 뭐, 영향력이 커져도, 그냥 제 멋대로 방송합니다. 예, 그러다가 언젠간 결국은 이제 크게 한번 사고를 저는 제일 위험한 게 제 주둥이에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대통령님께 저는 절대 누가 되지 않도록, 예, 채우기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 보시면 말이 되게 빠르잖아요. 말이 엄청나게 빠른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 다운표를 못 치게 하기 위해서. 예, 편집을 못 하기 위해서, 제 방송을 보면은, 뭐 2시간, 3시간을 해도, 편집점을 못 잡아요. 말이 다 연결이 되거든. 계속 말을 막 연결해서 일부러 하는 거야, 이게. 예, 제가 이 보수 언론들하고 오랫동안 이제 단연간 싸워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놈들의 수법을 잘 압니다. 예? 그래서 말을 끊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계속 연결해가지고 연결. 예, 다운표 못 치게, 편집을 못하게. 예, 주민주님, 문조털레유 2026년 최고의 히트곡이 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이 빨라졌어요. 예, 절대로 말을 못 끊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 편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이제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채우기처럼 어리석게 당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 무지래기님, 김용남 킨 언주 파이팅. 네. 그리고 최한욱 100만 가자요. 네, 감사드리고요. 복만삼님, 진보의, 아니, 간첩계의 양정철, 최한욱. 예, 이재명의 양정철. 근데 이게 사실, 닦아놓고 얘기하면, 제가 이제 김어준과 최한욱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이제, 문파들은 브레인이 따로 있고 스피커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김어준은 이제 스피커인 거죠. 근데 스피커의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앰프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지. 남여우비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인은 양정철이 따로 있고, 머리 쓰는 건 양정철이 하고, 양정철은 앰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김어준은 스피커인 거예요. 양정철이 내는 소리를 확 증폭을 해가지고 이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게 김어준이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저는 김어준하고 양정철을 합쳐놓은 거죠. 그죠? 일체형, 스피커 앰프 일체형이에요. 브레인하고 스피커하고 일체가 돼 있어, 이게 지금. 그리고 김어준이 오늘 아침에 방송을 안 했더라고, 아무 이유도 없이. 방송을 안 하면 시청자들한테 오늘 방송을 못 한다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오늘 방송을 안 나왔더라고. 제가 볼 때는 오더 받으러 간 거예요. 예? 양정철이한테 오더 받으러 갔어. 지금 이제 날아가기 직전이거든. 예? 이길동 나라님, 채평 정치 예언 방송. 네, 감사합니다. 가가지고 이제 교육받고 와야 돼요, 또, 양정철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문조털레유를 이길 수가 없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걸 이제 교육받으러 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야. 예? 말로만 놀러 간다고 하는 거지. 가서 교육받고 오는 거예요. 안 봐도, 누굽니까, 정청래도 무슨 선운산가 절에서 양정철한테 오더 받는다, 교육받는다, 이 얘기가 썰이 있었잖아요. 주기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주기적으로 프랑스를 간다, 뭘 어쩐다, 그래. 무슨, 프랑스에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식당을 하고 돈 얼마나 번다고. 그냥 거기다가 아지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 아지트를 만들어 놨다. 거기서 이제 간첩들이 모여가지고, 예? 지령 받고 그런 거 해. 제가 단연간 간첩 생활을 해봤잖아. 해외에 그런 이제 비트라고 그래요, 비트. 해외에 비트 판다고 그러는데, 전문 용어로, 예. 비트를 하나 파놓고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접선해가지고 거기서 교육받고 지령받고 이것저것 받는 거야. 안 봐도 보여, 저는. 그래서 프랑스에 비트 파놓고 거기 양정철이 갔겠지 뭐. 예? 국내에서 만나면은 이제 사진 찍힐 수 있으니까. 예? 양정철이랑 거기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청양님, 유튜브 본 이래로 슈퍼챗 처음 해봅니다. 부디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빅스피커로 100만, 200만 성장해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조인트 까지고, 야, 이거 문조털레유 하나를 못 이기냐, 너는 가평에, 시골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뇌피셜로 이빨 까른 놈 하나를, 그거를 못 당해가지고, 200만 유튜버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이제 양정철한테 조인트 존나 까이고 있는 거지, 지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작전 명령을 받아가지고 오겠지. 안 봐도 보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저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앰프 스피커 일체형이기 때문에, 접선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브레인하고 스피커가 이제
그 세트로 돼 있는 경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머리에서 나와서 하면 돼요. 쟤네들이 이길 수가 없지. 기동력 면에서 저는 뭐 프랑스, 파리 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예? 뭐 중국에 나갈 필요도 없고 그냥 여기서 하면 돼, 여기서. 그러니까 쟤네들이 저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 머리 안에 양정철이 있고 입안에 이제 김어준이 있는 거야. 예? 입안에 김어준이 있고 뭐 다 있어 저는. 머리에 양정철, 입에는 김어준, 예? 여기에 이제 뭐 팔은 정청래, 문조털레가 저는 한 몸에 다 있는 거야. 한 몸에 문조털레가 있는 거야 지금. 그래 내가 이기지. 예? 여러분들이 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거 얘기가 이거 멍뚱한 대로 도네. 예. 슈퍼챗들을 많이 쏴주시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의 이것도 큰 그림이죠. 예. 슈퍼챗을 쏘시면서 의견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뭐래도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이러저런 얘기를 또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방송 시간이 한없이 길어지는 거지. 예. 이길동 나라님, 제가 프랑스 거주 제외 국민인데 그 파리에 가가지고 김어준 식당 한번 가보세요. 거기 양정철 비스무리한 놈이 등장하지 않을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방송 시간을 당긴 게 아무 의미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강력한 지금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공작이 아닌가. 응? 저를 이제 방송 시간을 계속 길게 만들어가지고 저를 쓰러뜨리려는 털레반의 공작이 아닌가. 이놈만 죽으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무튼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뭐 대통령님께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평택에서 잘못했다. 정청래가. 그 다음에 조국하고 털레반들이 김용남을 공격했는데 이건 집권 여당의 행태가 아니다. 야당일 때하고 여당일 때하고 달라야 되는데 지금 정청래는 야당 대표 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님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집권 여당이 없어요. 집권 여당이 없고 야당만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지금. 친문 야당, 집권 야당하고 비집권 야당, 야당이 두 개나 있으니 이거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진짜 여당이면 민주당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도 좋은 결과가 나와야죠. 적어도 서울에서는 이겨야지. 다른 지역은 모른다고 그래도. 그런데 서울에서도 진 이유는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2030 여성 유권자들이 그 정청래 민주당을 심판을 하는 친문 세력을 심판한 결과가 서울시장 선거 결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여당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당으로 안 보이는 거야. 문재인의 당, 정청래의 당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김어준의 당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확실히 주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이제 야당의 행태, 야당의 행태가 결국 이번 지방선거를 성공하지 못한 그런 선거로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김민석 총리 관련해서는 뭐 명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제 인물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다. 대통령께서 아니 이 정도면은 제가 오늘 썸네일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사실상 김민석 당대표를 지명을 한 거 아니냐, 이게 선거라는 게 아니라 지명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인물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표현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니 그 다른 인물하는 게 뭐겠어? 다른 인물하는 게 당대표인 거잖아요. 총리를 하는 것보다 지금 시점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하는 게 더 적절하다. 그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 아니야. 김민석이 당대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걸 적절하다라고 표현을 했죠. 예컨대 그냥 김민석 총리가 자기 뜻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뭐 정치적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총리를 그만두고 당대표에 출마하는 거라면 대통령께서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뭐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일이 잘 되길 바란다 뭐 이런 덕담 정도를 해주지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신 거 아니에요. 적절한 임무를 맡아야 된다라고 또 다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게 당대표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로 뭐 시그널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그널이 아니고 그냥 털레반 멱살을 잡고 야 이래도 안 찍는다고 니들이 이래도 김민석을 안 찍는다고 니들이 친명이라며 거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냥 멱살 잡고 야 니들이 친명이라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니들이 안 찍는다고? 니들이 사람이냐? 이놈들아?
이런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오늘은 메시지를 주신 거다, 저는. 그래서 이게 두 차례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한성숙 총리 지명을 하면서 강훈식 총리가 언급을 했죠. 오늘 대통령께서 또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다 김민석의 성과고 역대 내각 중에 가장 잘했다. 이렇게 잘한 내각이 있느냐. 그게 다 김민석 총리가 잘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는 다른 임무를 맡아야 된다. 이제 김민석 총리 그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해결사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김민석 총리가 나서가지고 다 해결했죠. 예. 집권 초기에 기억나실 텐데 송미령 장관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농민들하고 갈등 생겼을 때 우리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실 앞에 잔디밭에 앉아서 농민들이랑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해서 우리 농민단체에서 송미령 장관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삼성 파업도 이게 만약에 파업까지 갔다라면은 지금 증시가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뭐 블랙 먼데이라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시 이제 뭐 회복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 파업 문제도 김민석 총리가 대국민 담화 발표하면서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또 우리 노동부 장관을 통해서 또 노동자들을 설득함으로써 또 해결을 했잖아요. 예. 복만삼님 자랑질 5, 감첩질 2, 복만삼 구박 1, 시청자 구박 0.5, 탈레반 폭행 0.5. 제 방송을 아주 정확히 분석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번에 뭐 이른바 성관이 사태 문제도 마찬가지죠. 김민석 총리가 대학생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또 설득을 하면서 지금 조금씩 진정되는 국면으로 바뀌었고, 우리 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 부정선거 세력들하고 갈라치기를 정확히 함으로써 우리 젊은이들이 본의 아니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걸 차단한 게 우리 또 김민석 총리가 가장 앞장서서 해결한 문제 아닙니까? 뭐 우리가 굳이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도 조금이라도 뭐 정상적으로 뇌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김민석 총리야말로 이재명 정부 1년 차에 최대 공신이고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가 대도약 대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다진 1등 공신이다라는 건 정상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님도 인정을 했고 이제 높이 평가를 했고, 그리고 아예 대놓고 이제는 김민석 총리를 낙점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또 다른 임무를 맡아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도와야 된다. 이건 그냥 낙점을 해버린 거잖아. 그런데도 딴소리를 한다? 이거는 그냥 반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반명인 거지. 말로만 이것들이 명팔이하지. 그러니까 김어준이건 그 털레반 유튜버들이 요즘 눈깔 뒤집혀가지고 제가 볼 땐 좀 미친 것 같아, 이놈들이. 저도 이제 가끔 방송 준비 때문에 김어준 뉴스공장이나 조블쇼 말고도 그 하청 유튜버들 있잖아요. 김어준 털보 하청 유튜버들 가끔 이렇게 뭐 쇼츠나 이런 영상들을 보는데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 이놈들이. 저거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지? 계속 유튜브 해가지고 돈벌이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뭐 본인들이 무슨 대단한 대의가 있어가지고 유튜브 방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유튜브 하는 건데 저걸 저렇게 극단적으로 갔다가 나중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걸 나중에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저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거의 이성을 잃고 날뛰고 있더라고.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들이 저놈들의 이제 실체를 잘 모르고 이게 친털 유튜버들이죠. 친털 유튜버들의 제가 털튜브라고 그러는데 털튜브들의 실체를 모르고 이놈들이 명팔이를 하니까 이놈들은 말에 속아가지고 엉뚱한 짓 하시는 그런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실체를 명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2달간의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당대표 선거는 서로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선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누가 친명이고 누가 반명인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하고 당원들이 저런 사기꾼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는 상황이 오는 거는
뭐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길게 보면은.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놈들이 왜 저렇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